시스터 키친입니다. 오늘은 고기 요리 해볼 건데요. 이렇게 보시는 대로 그 제육볶음용 고기를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특이하게 제육볶음에 콩나물을 넣어서 볶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명 콩불이에요. 콩나물 불고기 해서 이제 콩불로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 들어가는 야채 먼저 잘라 놓고요. 양념해서 볶기만 하면 되니까 재료 준비 다 해 놓으시고 짠 하고 볶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양파도 좀 넣어주시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볶음하실 때는 양파를 좀 넣어주시면 단맛도 내기도 하고 부피감도 있고요. 또 이 양파의 아삭한 맛이 또 재료들이랑 잘 어울리니까 양파 좀 넣고요. 그다음에 양파가 주는 또 단맛하고 대파가 주는 또 맛이 좀 틀려요. 그래서 대파도 있으면 대파를 좀 넣어주시고, 둘 중에 하나밖에 준비가 안 됐다 하시면 좀 넉넉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파는 좀 굵직굵직하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너무 얇게 썰지 마시고요. 그래서 대파 준비했고요. 매콤하게 드시고 또 색감도 있고 하니까 홍고추 있으면 홍고추, 풋고추 넣어주시는데, 사실 집에서 이 홍고추, 풋고추 넣는 거는 진짜 옵션이에요. 넣으면 보기는 좋지만 집에서 맨날 요리 안 해 드시는 집에서는 이 홍고추, 풋고추가 늘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는 주재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니까 굳이 장을 보러 가셔가지고 이거 하나 쓰는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안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저도 고춧가루를 베이스로 해서요. 고추장 넣고 맛술하고 간장 이런 것들 다 넣을 건데, 간장 넣어주시고요. 이럴 때 간장은 우리가 뭐 국간장 쓰시는 댁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진간장이라고 하는 간장을 많이 쓰죠. 그리고 단맛은 설탕이나 물엿으로 쓰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마늘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맛술이에요. 고기의 냄새도 좀 제거해주고, 이 맛술도 약간의 단맛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좀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고추장을 섞을게요. 고추장을 마지막에 섞는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숟가락이나 아니면 이런 알뜨주거 이런 것들이 그냥 고추장을 먼저 묻혀놓게 되면 다른 것들이 다 범벅이 되거든요. 그게 싫어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양념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참기름이 들어가는데요. 참기름을 여기다 넣어서 양념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지막에 둘러서 마무리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참기름 휘발성이라 미리 섞어놔 봐야 볶다 보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럼 참기름 향이 고소하게 올라오는 게 좀 덜하니까 참기름은 여기다 넣거나 아니면 저는 마지막에 둘러주도록 하고요. 일단 후추는 특별한 얘기 없어도요. 양념장에 후추란 말이 없어도 그냥 좀 넣어주세요. 넣어주시면 뭐 매콤한 향도 있고 후추의 독특한 향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넣어서 양념을 좀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고기를 볶다가 이 양념장을 넣으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미리 조물조물 버무려 놓으시게 되면 양념이 골고루 좀 잘 배이겠죠. 그래서 양념한 거를 넣어서 조물조물 양념을 좀 할게요. 자, 오늘 저는 뒷다리살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 오징어여도 좋고요, 낙지여도 좋고요, 뭐 다른 거 뭐 좋아하시는 해산물, 고기 어느 거나 다 좋겠죠. 양념을 좀 조물조물해서 밑간을 좀 해주세요. 그럼 양념이 이렇게 다 스며드니까 뭐 골고루 간이 배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볶을 때 이렇게 양념을 안 해놓고 볶으시게 되면은 양념이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고 또 안 들어가는 데는 안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럴 염려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기하고 오늘 콩나물이 주재료에 두 가지만 있으면 두 가지만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알록달록하게 뭔가 좀 넣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준비해 주시면 되고, 참기름은 마지막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물이 좀 달궈졌다, 프라이팬이 좀 달궈졌다 그러면 기름을 조금만 둘러주세요. 이거 외식하러 가시면은 왜 이런 콩불 메뉴 드셔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거기 메뉴 보고 나도 저거 집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만든 메뉴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볶아주세요. 너무 태우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이때 콩나물을 덮어주세요. 자, 많아 보이지만 얘 콩나물 불고기예요. 일명. 그래서 안 많습니다. 좀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자, 넉넉하게 넣어주시면서 콩나물은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색깔이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온도 차에 의해서 콩나물이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면, 뚜껑 덮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 냄새 안 나요.
근데 이걸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 오히려 그때 콩나물 비린내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익혀주시면은요, 온도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예, 익히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콩나물하고 같이 익혀주시면서, 어느 정도 콩나물이 익어간다 싶으시면 그때 양파도 좀 넣어주세요. 혹시라도 양파를 조금 두껍게 썰었어요. 그러면 조금 미리 넣으셔도 괜찮겠죠? 저처럼 꼭 뭐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될 이유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양파 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대파도 같이 넣어주세요. 일반적으로 왜 그 식당에 가면 이렇게 다 같이 나오잖아요. 막 볶으면서 먹는 그 재미가 있으니까 집에서도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넣어가지고 해주시고, 홍고추, 풋고추까지 넣어서 이제 고기는 제가 볼 때 한 90% 익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야채하고 고기 10% 익히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콩나물은 너무 많이 안 익히셔도 돼요. 비린내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익혔을 때 그때 이제 같이 드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콩나물, 불고기 볶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